네. 이 내용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요. 편견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일부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어떤 사건을 볼 때 내가 너무 편향되게 너무 내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편견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가보시면 되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 주제는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게요. Since, 왜? 우리는 we know, 우리는 알아, we know, we can completely, 완전히 eliminate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이 바이어스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을 우리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we need to try to, 뭘 노력해야 돼? 리미트를 둬야 돼. 해로운 영향력을 they can have, 가질 수도 있는 on the objectivity에, 바로 객관성이나 아니면 우리 이런 결정이나 우리의 저지먼트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에 가질 수도 있는 해로운 임팩트를, 리미트를 걸어둬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리미트를 자꾸 걸어놓아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이 편견을 없앨 수 없어. 나도 약간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은 유난히 저러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MC문 같은 얼굴을 싫어하거든요. 원숭이 같은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얼굴, 하하 같은 얼굴 별로 안 좋아해요. 하하나 MC문 같은 얼굴을 안 좋아해서 편견이죠. 그런 얼굴은 좀 깐족될 것 같아. 진중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싫어해. 이게 편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편견을 없앨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가지는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해로운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해로운 영향력은 리미트를, 제한을 걸어두는 게 필요하다. 첫 문장부터 주제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 편견에 대한 제한을 걸어줘야 된다. 제한하다, restrict, limit, confine, restraint 다 좋아. 제한을 좀 걸어둬야 돼. 어차피 못 없을. 그래서 뭐 여기서 해로운은 detrimental, injurious 이런 거 나왔는데 detrimental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해로운. 다음에 편견 정도는 알아야죠? 편견은 prejudice, biased, distorted, prejudiced view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쪽에만 쏠린 편견이죠.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미리 조금 그것을 검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뭐가 또 important, 중요하냐면 that we are aware, 우리는 알고 있는데 when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은 요런 이제 인지적인 편견들 중에 하나가 activated, 활성화가 되고 and 그리고 이게 make a conscious choice, 약간 의식적 선택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to overcome that bias요. 뭘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편견을 이제 극복할 만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게 발동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내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으로 가는 게 맞나? 잠깐만요. 뭐가 중요하냐면 인지적 편견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이거 하는 것, 그 편견을 극복할 의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얘가 동사 1번. 이게 동사 1번이 정확하게 안 써져 있어가지고 동사 1 and 동사 2.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요, when 우리의 이 인지적인 요 편견이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기도 하냐면은 의식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한 선택 같은 것들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려는 건데 극복하다 단어 또 나왔네요. 극복하다 surmount, get over, conquer, 정복하려는 거지. deal successfully with요. 성공적으로 다루는 거죠.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는 거지. 이 선입견을 하려는 그런 선택을 꼭 한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So we need to be aware of.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인펙트에 대해서 알고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의 이 결정 과정이나 아니면은 삶에 끼치는 이 선입견이 가지는 거예요. 선입견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입견의 영향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한 디바이어싱 스트레이트, 이게 바이어스 스트레이트가 바로 이제 그 편견 전략인데 반편견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편견 전략을 이 편견과 이시 가리키는 건 편견이요.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반편견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할 때 after 뭐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 전략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한번 체킹 어게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to see 뭐 하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방식으로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반편견 전략이 잘 지금 됐는지. 만약에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예요. 반편견 전략이 잘 되면 we can move on. 우리는 움직여서 어느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약간 객관적이고 훨씬 더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반편견 전략에 실패를 했다면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럼 똑같은 전략을 한번 더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를 실행해 볼 수도 있어요. until 뭐 할 때까지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편견 전략을 하는 거지. 반편견 전략이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발 남들을 볼 때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게 반편견 전략 같은 거야.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나 또 얼굴 보고 판단했잖아.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딱 냉정하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럼 나는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가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if it didn't, 만약에 이게 이제 전 반편견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으면 그러면 그 똑같은 전략을 한번 다시 해보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략을 한번 실행을 해보든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든가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편견 전략을 세워야 돼. 왜? 우리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편견은 없는 게 좋아. 편견은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제목으로는 뭐가 있으냐면 여기서 바로 나오네. 더 need, 필요성이 있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선입견을 이겨내고 싶으면은 일부러 나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 얘가 좋아. 난 얼빠였어. 이 선입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둘 봤을 때 얘는 폭력적이야. 얼굴은 잘생겼는데 얘는 얼굴은 별론데 되게 자상해. 난 얼빠지만 얼빠로만 바로 선택을 했다면 얘를 선택했겠지만 나 얼굴만 보고 선택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객관적인 선택으로 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려야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얼굴만 잘생긴 놈한테는 내가 고통받을 거야. 얘가 맞아. 라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제 편견에 반편견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거죠. 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바이어스를 이제 이겨내고 싶으면 일부러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것도 하나 있네요. 전략. 어떤 전략이냐? 이걸 줄일 수 있는 전략이네. 미니마이저가 줄이는 거니까. 선입견을 줄이는 전략. 뭘 하려면?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선입견을 내리기 위한 전략들이 있다. 전략들이 뭐라고요? 반편견 전략. 편견을 반하는 반편견 전략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된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36번이요.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약간 그 좀 뭐랄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좀 그냥 되게 당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습관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업사이드가 있고 다운사이드가 있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우선은 보다 봅시다. 우선 플러스가 나오네요. 네, 좋은 점으로 나옵니다. 여기 뒤에가 컨스로 나오겠다. 7번부터. 그러면 7번부터 12번. however부터 다음에 요거 앞에 거는 요게 장, 이 단. however부터 우선은 장부터 가보자. 습관이라는 건 크리에이트 무엇을 만드냐면 우선은 마스터리의 기반을 만들어. 야, 이게 대가가 된다는 건 눈 감고도 하는 거잖아.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 양궁을 진짜 잘하는 건 얼마나 그거를 많이 던졌으면 이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헤빗이라는 거는 습관이라는 게 뭘 만드냐면은 이 마스터를 만들거든요. 이제 숙달의 마스터리 있는 프로피션시로 나오는데 숙달의 파운데이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구조, 베이시스 기초라는 거죠. 체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it is only after 오직 뭐 하고 난 다음에요. 요게 주어져. 얘가 기본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이 기본적 움직임이면 피스의 기본적 각각의 이제 그 움직임이 있죠. 이 피스의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는 아마 뭐 할 수 있을 거면 집중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 게임의 수준 정도를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뭘 하고 나야? 우선 기본적인 그 각각의 피스의 기본적 움직임이 이제 오토매틱해야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플레이어는 다음 수준의 게임을 알 거라는 거. 야, 이게 저도 체스랑 장기 할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거 있을 거예요. 뭐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체스라는 게임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 각각의 피스의 베이직 무브먼트는 알고 나서야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된다라는 이런 피스의 움직임이 자동화가 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플레이어는 집중하는 거야. 다음 수준을. 경기력이라는 건 기본적 규칙은 알아야 경기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선 습관이 필요해. 우리가 수학 중에서도 뭐 기하학을 하든 미적분을 하든 간에 뭐가 우선은 기본으로 돼야 돼? 4층 연산이 기본으로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는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수학력을 논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오토매틱이란 단어를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루틴화가 돼야 되고요. done by habit, 습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또는 unconscious요. 의식하지 않은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냥 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펜 돌리는 거 있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를 습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토매틱 완전 자동화가 돼야 그제서야 게임의 수준이라는 걸 논해 볼 수가 있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그 이제 이게 암기된이죠. 암기가 되어져 있는 각각의 그 인포메이션의 덩어리, 정보 덩어리가 무엇을 열게 되는 거냐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생각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요. 정신적 공간을 연다. 오픈업 연다. 뭐가? 그 암기된 정보가 이거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구구단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구구단을 외워야 미적분을 한다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져 있는 정보가 그게 여는 거야. 뭐를요?
더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구구단을 알아야 미적분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체스판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게 몇 칸을 가고 대각선으로 가고 이걸 알아야 그래도 체스 게임을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장점이야. 습관의 장점은 우선 뭐야? 우선 숙련을 하게 해주잖아. 숙련도를 올려주거든요. 숙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건 우선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this is true. 이게 어디에서나 다 for anything you attempt요. 네가 시도하는 anything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 you know 네가 simple movement 어떤 한 단순한 무브먼트를 되게 잘 알고 있잖아. that 그러면 you can perform that 이거를 생각 없이 딱 할 수가 있고요. 그럼 you are free 너는 뭐 할 수가 있냐면은 to pay attention 집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진보된 세부사항 같은 것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구구단을 외워? 미적분 푸는데? 그거 아니잖아. 이미 외웠으니까 이제 요거 더 디테일한 부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에 어텐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집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요거는 이 되게 단순 무브먼트는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97, 63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미 외운 거기도 하고 생각 없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집중은 보다 복잡한 세부사항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데 보다 자유롭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백본이다. 중추라는 거예요. 무엇의 중추?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것의 중추. 엑설런스는 탁월함이잖아요. 탁월함을 가고자 하는 백본은 등뼈라는 거잖아. 되게 중요하다. 그 탁월함을 가기 위해선 기본적 습관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거 있던데? 성공하고 부자들의 습관. 아침 6시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뭐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요거트를 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루틴이고 헤빗이잖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만들어내고 뛰어남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뭐 대단하죠 사실은 그런 게. 그래서 헤빗이라는 건 백본이야. 중추적 역할을 해. 그러나 당연히 문장 삽입으로 넣겠죠. 이 문장을. 그러나 이 헤빗이라는 것의 장점도 코스트가 있어. 대가죠. 응. 그 이점도 그 헤빗의 이점도 뭐와 함께 온다? 대가와 함께 온다 이거야. 이점이 있긴 하지만 대가도 있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로스, 프라이스, 뭐 페널티,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뒤따른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해석할게요. 희생이 뒤따른대요. At first 우선은 처음에는 아마 각각의 그 반복은 디벨롭 시키겠죠. 유창함도 생기고 스피드도 생기고 스킬도 생긴단 말이지.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1은 2, 2, 4, 2, 4 이거 빨라지잖아. 빨라지고 스피드도 좋아지고 스킬도 되게 빨리 빨라져요. But then 근데 그때 이 습관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되잖아. 그러면 you became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피드백에는 센시티브함이 떨어지거든요. 약간 이제 피드백에 약간 반응을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관심이 없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너는 뭐에 빠지기도 하냐면은 바로 그냥 생각 없는 무의식적 반복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쳇바퀴 같은 삶이에요.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뭐 하기가 쉽냐면은 오히려 이런 실수를 렛슬라이드라는 거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별로 왜냐면 이게 너무 습관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느낌이 아니야. 이제 왜냐면 내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게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when we can do it 우리가 이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when it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이게 이제 저절로 충분히 잘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그랬을 때 그때 너는 you stop 멈춰. thinking about 뭐에 대해서 멈추냐면 how to do it better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멈춰버린다는 거야. 뭐 해버렸을 때? 이때
충분히 자동적으로 충분히 좋을 때 충분히 괜찮게 그걸 잘하면 그럼 우리는 이걸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해서 thinking about 생각하는 거 멈춰버린다는 거야. 즉 이미 나는 이제 구구단을 아는 것 같아. 8단까지 9단까지 다 아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니네 이 상태에서 난 다 알아 이제? 구구단을 어떻게 더 잘할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이미 아는데 구구단을 어떻게 더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습관이잖아 이미. 이미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생각을 멈춰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본다? 실수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생각이 없이 리피티션, 반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less sensitive, 별로 무관심해지죠. 피드백에 무관심해진다. 이게 단점이겠죠. 장점 같은 경우는 뭐냐? 스피드나 스킬이나 플루언시가 올라간다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탁월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헤빗이 중추 역할이라며. 이세돌이나 아니면 장기를 주든 체스를 주는 사람들이 다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시작한 거니까 그게 있어야 중추죠. 그게 있어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구조가 기반이 사료가 잡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거는 업사이드도 있고 이제 다운사이드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할 수는 있다? 요 몇 개 단어 볼게요. insensitive, 좀 무감각해질 수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뭔가 케어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내 건 왜 자꾸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가는 걸까? 맨날 저렇게 내 책상을 다 저렇게 한 번씩 치고 간다니까? 진짜 짜증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스트렝스 앤 위크니스, 프로스 앤 컨스, 메리츠 앤 디메리츠, 또는 뭐 더블 엣지 스워드. 더블 엣지 스워드가 뭐냐? 양날의 검. 다음에 앰비벌런트 캐릭터리스트, 양면적인 특징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엇에? 습관에. 습관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좋은 거는 뭐? 이거 승현이가 말해봐. 좋은 거는 뭐야? 습관이 좋은 건? 나쁜 건? 실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덕분에 증가를 하게 된 거냐면은 농경 덕분에 많이 시작을 한 게 있거든요. 우선은 원래 그전에는 뭐 먹고 살았어야 될게? 수렵채집이었잖아. 근데 농경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굶고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르네? 그럼 이제 생식 활동도 많이 하겠지?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야. 이 인구수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뭐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우선은 리가들리스 오브는 뭐에는 관계없이라는 뜻이고요. whether or 뭐 이러든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농경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were healthier or neither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농경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강했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든 or 아니면 둘 다 아니었든 그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하든 아니면 해피하든 그게 둘 다 아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undeniable, 대절은 undeniable 하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deniable이 뭐냐? deny가 뭐야? 부인하다.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는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명백하다 이거죠. 대절은 명백하다는 거야. There were 뭐가 많다? More of them.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 인구수가 많아졌다는 거 명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농경 이후에 사람이 행복해졌든 해지어졌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걔네들이 약간 전반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아졌다는 게 큰 특징이거든요. 농경이라는 게 둘 다 뭐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서포트를 하기도 하고 리콰이어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이라는 거는 이제 부양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뭐 하기 위해선? 농작물을 길러내기 위해선. 이 농작물이 또 뭘 하기도 하니까 이제 이 댐은 이 사람이에요. 댐셀브즈 아니에요. 왜냐? 주어가 얘거든. 얘가 주어야. 농작물이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댐셀브즈 아니죠. 댐셀브즈 쓰면 농작물을 유지하는 거야. 농작물은 사람들을 유지시켜주는데 그 농작물을 길러내는데도 더 많은 사람 필요한 거죠. 야, 농작물을 길러내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 막 밭을 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도 한다는 거야? 동시에 그 농업이 서포트 해주기도 하죠. 네. 사람들이 서포트 해주기도 하지만 농업 그 자체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목적어가 똑같아요. 농업은 사람들을 지지해주기도 하지만 농업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을 지지부양해주기도 부양해주기도 하지만 농업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추정치가 very 다양한데요. 추정치가 당연히 다양하긴 한데 그러나 이 증거라는 게 포인트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대요. from부터 to,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인구수의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을 지금 이 증거가 보여주고 있대. 이게 100에서 500만이었거든요. 100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에서 500만이었는데 그게 지금 a few hundred millions로 가게 됐으면은 지금 거의 기본 억이에요. 네, 몇 억이거든요. 몇억 명, 수억 명이라고 가볼게요. 수억 명까지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 once 뭐 하고 나서 이 농업이 이스타블리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농업이 약간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많이 보여지고 있대요. 근데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 자체가 doesn't just mean 뭘 의미하지는 않냐면은 모든 것의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것들이요. 마치 뭐 어떤 거냐면은 그 큰 가족을 위해서 대가족을 위해서 시리얼 박스도 좀 더 큰 시리얼 박스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 요런 것들처럼 약간 모든 것들의 사이즈가 다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선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우선 이 brings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오기도 하냐면요.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the way that 이거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에 약간 질적인 변화도 갖고 오거든요. 우선 양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질병을 더 많이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게? 특히나 왜 언제 그렇게 질병이 많이 걸리냐면 이 사람들이 sedentary 하게 되거든요. sedentary는 정착이라는 뜻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거야. inactive. 움직이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질병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뭘 할 수 있게 되었냐면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긴 장기간 동안에 이것이 또 뭘 만들어내기도 했냐면은 요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have스와 have nots 이것의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대요.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것도 역시나 음식을 저장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농경이 끼친 영향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농경이 어느 거와 어느 거로 가냐면 이게 얘랑 얘 둘 다 퀀티티브랑 퀄리테이티브냐 이거가 양, 요게 질. 양적 변화, 질적 변화, 사회에서의 뭐한 이후에 농경 이후에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양적 변화는 뭐야, 승환아? 이 글에서 양적 변화 뭐였어? 질적 변화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지게 됐어. 왜냐? 저장을 하기 시작했거든. 음식을. 또 질병도 생겼어. 왜?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거든. 왜냐면 정착해서 살면은 질병이 퍼지잖아. 그리고 마을을 잃으면 그 안에서 질병이 퍼지잖아. 그러니까 질병도 생기고 이게 약간 사는 방식에도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에 다 변화가 있는 거야. 즉 여기 써 있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두 개 다 만든 거야. 이 변화가. 이거 제목으로는 이렇게 나왔네요. 어그리컬처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인간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질병이 생긴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인구수죠.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영향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었대요. 뭐 괜찮네요. 어쨌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질병도 많이 퍼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딱인 것 같아요. 어그리컬처도 딱 들어갔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 두 개 다가 생겨나게 되었다. 됐고요. 36번이요. 저 이거 일부러 사진을 하나 골라왔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보이죠? 연꽃이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어디 그 실험하는 걸 하나 봤는데 실험실에서 여기다가 케찹을 떨어뜨린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케찹이 여기 스며들 것 같죠? 아니요. 케찹을 이렇게 이제 약간 세우잖아? 그러면 얘도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흰 티셔츠에다가 케찹을 흘려봐. 그럼 얘가 또글또글 때려가냐? 아니요. 번지 스트레스 커지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얘는 여기에 케찹을 두니까 케찹이 또글또글 내려가요. 신기하죠? 안 스며들고. 지금 물도 물방울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게 연꽃잎의 특징인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뭐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나오면 되는데 우선 한 번 더 보죠. 이게 로투스 플랜트 연꽃 식물인데요. 이 정도면 보이겠죠? 이 정도. 흰 수련의 꽃을 갖고 있는 이 연꽃 수련은 그러고서 어디에서 살아나면 되게 더럽고 조금 이제 뭐 진흙투성이에 그 호수 밑에서 자라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또는 뭐 이런 연못에서 자라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그 이파리요. 이파리는 항상 이제 깨끗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가 있을 때 이 조그만한 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조그만한 입자 같은 거 있죠. 그 먼지 입자가 렌즈 이게 도달하는 거야. 여기 딱 내려앉았어. 식물에 내려앉았어. 만약에 이렇게 식물에 만약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로투스가 즉시 웨이브 the leaf 이 잎을 흔들어 가지고요. 뭘 하게 하냐면 그 먼지 입자를 어느 쪽으로 특정 스팟으로 특정 딱 장소로 일부러 다이렉트 향하게 한대요. 내가 봤을 땐 여기야. 떨어져서 여기 안으로 모일 거야.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먼지 입자가 만약에 뭐 할 때마다 아무리 조그만한 먼지 입자라도 우선은 이제 딱 앉았어. 랜드 요 플랜트 위에 앉아버렸어. 그러면 요 연꽃이 즉시 털어내가지고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요쪽 방향으로 가게 한대잖아. 요거 먼지 입자를 한쪽 딱 방향으로 오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이 비방울들 뭐에서 떨어지는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이런 비방울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진대요. to that some place 어떤 동일한 same place 동일한 장소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하려고요? wash away 하려고요. 이 dirt를 wash away 하기 위해서 dirt 이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가지고 한쪽 장소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 this property 이러한 특징이에요. property 특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연꽃의 특징은요. 뭘 하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하우스 페인트를 만들어내게 생각을 했대요. 집에다 칠하는 페인트를 요 생각을 한 거야.
왜냐? 얘는 빗방울이 딱 이게 있잖아. 빗방울이 똑같은 장소에 만약에 보내지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파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그렇게 되면은 이 빗방울이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게 된다는 거. 이거 결과적 요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널트도 같이 씻겨져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제가 일부러 또 하나 더 만들어 놨죠. 뭐야? 안 해놨네. 이 느낌이야. 그 페인트를 만약에 쓰면은 그 페인트를 발라놨어. 여기에 먼지가 조금 묻었어. 먼지가 좀 묻어서 그러니까 아파트 외관이 더러워졌어. 근데 만약에 그 페인트를 바른 거야. 이게 연꽃을 모티브로 한 페인트였어. 그래서 비가 와. 그럼 뭐와 같이 내려갈까? 먼지와 함께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야. 왜? 이 페인트를 발라놨거든. 연꽃이랑 똑같은 페인트를 이제 발라놨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근데 이제 빗물이 막 떨어지니까 먼지도 같이 wash away. 씻겨 내려져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비가 왔는데 어머 깨끗하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 이 특징, 연꽃의 이 특징이 만들었다. 과학자들을 뭐하게? 디자인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집에 바르는 페인트를 디자인하게 만든 거야. 야기를 한 거지 지금. 그래서 리서처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working on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한 거야. 개발을 하는 거지. 온 뭐에 대해서 how to develop paint. 어떻게 페인트를 만들까? 어떤 페인트야 이거는? 워시. 이거 딱 깨끗하게 워시를 하는 거지. 비에서도 비 안에서 이제 깨끗하게 그 이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어떻게 하면 디벨롭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in much the same way. 어떤 방식으로 연꽃 이게 하는 방식으로. 얘가 동사요. 연꽃 이파리가 똑같이 씻겨 내리는 방식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페인트를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야. 그래서 조사죠. 인베스티게이션이. 조사의 결과로 독일 회사가 만들어요. 하우스 페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 프로덕트가 even came with 뭐가 되었냐면은 보장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보장이냐면 이 보장까지 된대요. It would stay clean. 아마도 깨끗할 것입니다. For 5 years. 5년 동안이요. Without 뭐도 없이요. 디터전트나 샌드 블라스팅 없이 5년 동안은 깨끗할 거라는 보장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와, 이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진짜 깨끗하네. 5년 동안은 뭐 없이요. 근데 디터전트가 세제거든요. 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모래 분사예요. 모래 분사 세척 이건데 샌드로 블라스팅하는 모래 세척 분사라던가 아니면은 세제라던가 그런 거 없이도 5년 동안은 깨끗할 거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영상 이거 사진 이거 해놨었는데 없어졌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목은 한번 보니까 바이오미미크리 이게 뭐게? 생체 모방. 이게 무슨 모방 기술인데? 생체 모방 기술 맞나? 뭐 어쨌든 그런 생명체를 모방을 하는 건 맞으니까. 요 모방 기술이고요. 요거는 무엇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연꽃잎의 능력이죠.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드는 연꽃의 능력을 이용한 모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린 아티피셜 프로덕트 미미킹 네이처라고 해요. 이거 미믹이나 이미테이트나 다 뭐라고? 모방하다. 뭐를 모방하는? 자연을 모방하는 상품. 그린 인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페인트로 쓴 거고 그런 페인트는 뭐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어디에서부터 모티브를 얻은 거죠? 연꽃에서부터 모티브를 얻은 거고, 그 연꽃의 모티브라는 거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자연 생체 기술, 모방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덕트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여기서는 그거를 좀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했고요. 여러분들도 힘냈어요. 네. 지금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책 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책 검사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 서술형 있죠? 서술형은 만약에 하기 싫으시면 나 너무 못하겠다 서술형은 그럼 예상 문제 1, 2라도 좀 마무리 하시고요. 됐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우리 딱 8시에 갑시다.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시고요. 지금 시간 25분. 저 이거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50분에 한번 오늘 검사 하나는 해라. 뭘진 모르겠지만 쌤, 저 여기까지는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20분 동안 최대한 빡공 해가지고 마무리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지금부터 30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될 것 같아. 시리야, 지금부터 30분. 알겠습니다. 3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시간 재는 중. 갑시다.